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역대 최악의 물가 폭등 상황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예상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강력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대폭 인상 등 긴축 정책으로 서민들의 채무 비용 증가합니다. 카드 이자율, 모기지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 오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이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0.6센트 하락한 갤런당 6달러 45.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1센트가 하락한 갤런당 6달러 39.5센트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자체적인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올라있는 주민들의 총기 구매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결국 600명을 넘어서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5,693명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승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또 한 번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는 급락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6% 하락한 것으로 1988년 통계 이후 5월 최소 수준입니다. 타운 내 비즈니스들은 이번 주 일요일 Father's Day를 맞아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내세우며 특수 잡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안 차별 혐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20대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여성은 현재 뉴욕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보다 3천 건이 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가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성남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고 한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어제 자진 월북이라던 기존의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여당 측은 진상규명을 그리고 민주당은 번복 근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LA 다저스와 LA 엔젤스 간의 프리웨이 시리즈에서 LA 다저스의 타일러 앤더슨 선발 투수가 8.1이닝 동안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는 호투 속에 4대1로 승리했습니다. 다저스 선발 투수 앤더슨의 노히트 노런 기록을 깬 선수는 9회 타석에선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였습니다. NBA 파이널 6차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보스턴 셀틱스 간의 경기가 오늘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골든 스테이트가 현재 3승 2패로 앞선 가운데 오늘 경기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크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5.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도 오늘도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금리 소식 먼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연방준비제도가 최악의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은 0.5%포인트, 0.75%포인트는 자이언트 스텝. 이름 잘 갖다 붙이죠.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3/4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미국 경제가 고금리 충격을 견뎌낼 정도로 튼튼하다고 파월 의장은 선을 그었지만 높은 물가에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처럼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에 미국 경제가 내년도 경기 후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미국 경제가 내년 중반에 약한 경기 후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뿌리 내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잠식하는 데다가 연준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층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일주일 전만 해도 경기 연착륙을 예상했지만 이제는 약한 경기 후퇴가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디스의 애널리틱스도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나 뉴스도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첫 감소로서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의 상품 수요가 둔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어서 이 같은 소매 판매 감소는 경기 둔화를 예고한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들어 점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최근 미국 경제가 내년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을 72%로 추산했습니다. 3월에만 해도 경기 후퇴 확률은 9%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 제조업 최고 CEO들도 높은 물가 상승세와 이에 따른 경제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협회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설문에서 제조업 CEO의 59%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후퇴가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경기 전망 악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역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외교 단절 상태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원유 증산 독려를 위해서 화해에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며 고율 관세를 매긴 중국산 제품은 2,200개에 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보육책을 꺼내든 겁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1.3%포인트 인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치솟는 곡물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임시 곡물 저장고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장악으로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 곡물을 여기로 옮겨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So we can transfer it from those cars into those silos into cars in Europe and get it out to the ocean and get it across the world. 기름값 잡기에도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권 문제로 대립해 왔는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겁니다. 미국 정유사에도 생산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떼돈을 벌고 있다며 압박성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Oil companies, they have oil refineries, they have responsibility too. What they have been doing is taking advantage of the war. And as I showed earlier, they have tripled their income. 11월 중간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도 정유사를 겨냥한 징벌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사활을 건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통제할 근본 처방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오늘 하락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0.6센트 떨어진 갤런당 6달러 45.4센트 기록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도 1센트 내려간 갤런당 6달러 39.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0.5센트가 떨어져 갤런당 5달러 0.9센트, 18일 연속 상승을 마치고 어제와 오늘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오늘 22만 9천 건으로 지난주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5개월 사이 최대치였던 전주보다 3천 건이 줄었지만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근로자 해고가 매우 드문 강력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어 향후 경기 침체 발생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는 괜찮았던 뉴욕 증시가 오늘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도 단계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규정하는 높음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이 조만간 다시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현재 같은 속도로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증가한다면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도 단계는 현재 중간에서 이달 말에는 높음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레오 보건국장도 LA 카운티가 2주 연속 CDC 코로나 위험도의 높음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가 되기 전에 각각 자별적으로 이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CDC가 규정하는 높음 단계는 코로나 위험도 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지역사회의 코로나 전염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양성 입원 환자 급증으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보건국장은 LA 통합교육부가 여름방학에 돌입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시행됐던 코로나 진단 검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공식적인 감염자 수가 현실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CDC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각 카운티별 코로나 위험 단계를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기구는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파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영유아에 대한 접종이 위험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어제 파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파이자에 대해서 권고가 나왔는데 어제 오전에 보도해드렸는데 어제 오후에는 이제 모더나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가 접종 승인을 권고한 것입니다. 모더나의 경우 영유아에 대한 백신 용량은 성인의 4분의 1이며 파이자는 10분의 1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단 2개가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6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남가주 하늘 다소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지만 오전 중에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고 그래도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 유지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 6도가량 떨어져 내일과 모레 토요일 이틀간은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다가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80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5도, 62도, 해안 지역은 68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많아지다가 밤부터는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8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5월 전국의 주택 압류 규모가 185% 급증하면서 3만 건을 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사상 최소에서 벗어나 정상화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평가입니다. 얼바인의 본사를 둔 애텀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사전 압류, 경매 예정 및 은행 재소유를 포함한 전체 주택 압류 건수 3만 881건입니다. 지난 4월에 비해 1% 증가에 불과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85%가 급증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5월 전체 압류 건수에 대비 23%가 증가했고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팬데믹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국은 팬데믹 기간 중 모기지를 연체한 홈오너에게 최대 8만 달러를 그랜트로 지급하는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가스 가격 인상 등으로 서민의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이곳 LA에서 랜로드와 테넌트 간의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만 1,2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LA 한인타운에서만도 모두 64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매체인 크로스타운이 LA 경찰국 즉 LAPD의 통계를 분석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LA에서 발생한 랜로드와 테넌트 간의 분쟁이 모두 1,223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 모두 990건의 분쟁 사건이 발생했던 것과 비교할 때 23.5%가 급증했습니다. 랜로드와 테넌트 그리고 이웃 사이의 분쟁에서 누가 더 자주 희생자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LAPD 자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고 크로스타운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5개월간 발생한 랜로드와 테넌트 간의 분쟁은 모두 374건이었고 이 가운데 129건의 경우 흉기로 폭행까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렌트비 지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연방 당국과 지방 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기 힘든 주민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제정했고 최근 들어 관련 규제들이 완화됐지만 랜로드와 테넌트 사이에 정보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부쩍 증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26년 만에 복원하는 LA 리버, LA 강 친환경 마스터 플랜 최종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단위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승인한 LA강 마스터 플랜 최종안은 수질은 개선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캘리포니아 자생식물에 초점을 맞춘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며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LA강 복원 사업에 따라 얘기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미리 막고자 강 주변에 임대주택을 늘려 주택 안정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가주 주택 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도 급락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의 주택 매매 건수가 1년 전과 비교해서 16%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는 1988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5월 달로서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올로직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중간가는 76만 달러를 기록해 전달인 4월에 세워진 최고가 기록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 주택 중간가는 1년 전보다 13.4%가 높은 가격입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달 20만 470건이 줄어들어 전달인 4월보다 4.8%가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6.2%가 줄었습니다. 보통은 5월의 주택가격과 매매 건수는 4월보다 높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레딧피는 주택가격이 조정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남가주의 주택 리스팅은 지난달 29%가 늘어나 매물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86만 달러로 11%가 올랐으며 주택 매매 건수는 16.1%가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 주택 가격은 17.8%가 올라 105만 4,500달러, 주택 매매 건수는 23.7%가 하락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는 19.2%가 올라 59만 8,500달러, 주택 매매 건수는 12.3%가 줄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20.4%가 올라 52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택 매매 건수는 9.2%가 하락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주택 중간가가 17.2%가 올라 8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택 매매 건수는 17.5% 하락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중간 주택가가 13.5%가 올라 79만 4,250달러를 기록했으며 주택 매매 건수는 19.1% 줄었습니다. 업계는 주택시장 매매가 올 여름 동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의 주택가격은 6.6%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던 것과 대비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미뤄졌던 캘프러시, 이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가 긴급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격을 갖췄지만 신청서 처리 지연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5천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헝거 액션, LA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 등이 캘프레시 신청서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소셜 서비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2020년, 2021년의 마감일 전에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신청서를 3일 이내로 처리할 것, 주정부가 정한 신청 처리 기준을 9개월 연속 준수할 것,
캘프레시 신청 관련 청원자들에게 매달 처리 내용을 편지로 발송할 것, 합의 내용과 관련해 직원들을 교육할 것, 원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LA 지역 비영리 법률단체가 LA 카운티 정부가 캘프레시 신청 서류 처리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했다며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같은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 부조, 퍼블릭 차지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SSI나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현금 지원 프로그램 TANF, 그리고 주나 카운티 현금 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한 만큼 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 부조의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LA 애니멀 쉘터가 포화돼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애니멀 쉘터 측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애니멀 쉘터 동물보호소 6곳 모두 수용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쉘터에는 대부분 중형견들과 대형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벤나이스 쉘터의 아넬 라미레즈 임시 매니저는 주민들에게 반려동물 키우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며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실 복귀가 늘어나면서 쉘터에서 동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쉘터에서 입양돼 가는 동물보다 쉘터로 들어오는 동물 수가 더 많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LA 쉘터는 이번 주말 반려견 입양 비용을 받지 않고 반려묘 입양 비용도 받지 않는 이런 파격적인 입양비 무료 정책을 펼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해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니멀 쉘터 방문을 위해서는 애니멀 쉘터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타운 내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이번 주 일요일로 다가온 파더스데이의 특수 잡기를 위해서 분주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더스데이 특수를 잡기 위해 타운 내 업소들이 효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더스데이 으뜸 가는 선물은 마사지 체어와 건강식품입니다.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한 아버지 세대의 중장년 한인 남성들에게 파더스데이 선물로 마사지 기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우나 체어 측은 파더스데이를 맞아 현재 다양한 마사지 체어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접 매장을 방문해 마사지 체어를 시연해보도록 권했습니다. 저희 왕의 의자라고 하는 EM 8500이 제일 인기가 많고요. 아랫대 모델은 워낙에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고 또 깔끔해서 한인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고, 오렌지 카운티의 가전제품과 마사지 체어 전문 업체인 레이저 플러스는 파더스데이를 앞두고 마사지 체어를 비롯해 눈 마사지 기계, 마사지건 등 전반적으로 마사지 기기가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마사지 체어 같은 경우에 지금 업투 50%까지 세일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근데 4D 마사지 체어 해가지고 7도 페이먼 부담 없으시라고 지금 이렇게 무이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적용해가지고 해드리니까. 건강에 신경 쓰는 중년 한인 남성들에게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은 시기를 타지 않는 전통적인 인기 선물 품목입니다. 홈쇼핑 월드 측은 파더스데이를 맞아 녹용, 홍삼 등 다양한 건강식품의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기 있는 아버님들이 받으시면 참 좋아하실 그런 품목들만 골랐는데요. 첫 번째로 정관장에서 준비한 홍삼원 30호 1개월분입니다. 광동제약의 녹용홍삼 스틱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박스 1개월분인데요. 타운 내 식당도 이번 주말 파더스데이를 맞아 가족들이 외식을 위해 타운을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재 파더스데이 문의 전화와 예약을 하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하러는 이미 파더스데이를 맞이해 예약이 거의 차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파더스데이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시는 팀에 한해서 음료 아니면 맥주 아니면 소주를 택해서 하나를 서비스를 드리고 있어요. 아버님들이 도다리, 광어 굉장히 많이 드세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변속기어 부품 결함을 이유로 300만 대 가까운 차량에 대해서 대량
리콜을 시행합니다. 교통안전국은 이번 포드 리콜과 관련해 손상되거나 빠진 부품으로 인해서 변속기어 작동 오류가 발생해 차량이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주차 모드에 놓을 경우 전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무섭게 설명했습니다. 이 포드의 리콜 대상에는 2013에서 19년형 에스케이프, 2013에서 18년형 CMAX, 2013에서 16년형 퓨전, 2013에서 21년형 트랜짓 커넥트, 2015에서 18년형 엣지 등 5개 모델입니다. 포드는 이와 또 별도로 머스탱 마크 2 모델 5만 대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합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리콜 대상인 머스탱 모델은 2021년형으로 전기 커넥터 결함으로 인해 갑자기 급발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관련 교통사고가 400건 가까이 발생했고 해당 차량 10대 가운데 7대가 테슬라 자동차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자율주행 레벨 2로 불리는 ADAS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가 3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73건이 테슬라라고 보고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혼다가 90건, 수바루가 10건, 포드가 5건의 자율주행 관련 사고를 각각 발생시켰고 나머지 8개에서는 5건 미만에 머물렀으며 현대자동차는 1건 보고됐습니다. 어제 발표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자동차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레벨 2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한 사고 보고를 의무화한 것을 계기로 처음 집계된 데이터 자료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급증하는 총기 사건 대응책 일환으로 카운티 자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합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총기 구매 연령 제한, 백그라운드 체크, 레드 플래그 법안, 특정 무기 금지와 같은 규제가 카운티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카운티 검사들에게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니산 슈퍼바이저가 추진하고 있는데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몇몇 총기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또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연방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총기 구매를 제한하고자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비행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LA에서 총을 소유할 수도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달 뉴욕 버팔로 총기 난사범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달 14일에 흑인 밀집 지역 버팔로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18살의 페이튼 젠드런을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젠드런이 흑인이 백인을 몰아내지 못하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할 때 피해자들에게 총을 쏠 때마다 대전환, The Great Replacement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백인을 다른 유색인종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음모론 신봉자들이 주로 쓰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총격 범행 당시의 장면을 이 트위터를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뒤집기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위협했던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대배심이 브렉 캐버너 연방대법관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올해 26살의 남성 니콜라스 로스케를 기소했습니다. 대배심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루스케는 지난주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캐버너 대법관의 자택 근처에서 권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루스케는 최근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낙태권 결정문 초안과 관련해 분노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소수자, 즉 LGBTQ 자긍심의 달인 6월달을 맞아서 지난 13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를 초청한 가운데 이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기념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영부인과 부통령 부부 그리고 공개 동성애자인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등 행정부와 입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의 전환치료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전환치료란 성소수자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강제로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 전환치료에 노출된 청소년의 자살 시도 비율이 2배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소 20개 주는 어린이에 대해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성소수자 환자들을 위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 접근을 확대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서 원치 않게 불체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다카 제도가 딱 10년을 맞았습니다. 2012년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불체자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제도의 수혜자들은 드리머다라고 불렀었죠. 오늘이 6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 딱 하루가 지났네요. 약 80만 명 이상이 다카 혜택을 받았고 현재는 61만여 명이 다카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 불법 이민자였거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부모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카 혜택을 보던 드리머들이 추방될 위기에 내몰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행정명령에서 다카 폐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다카와 관련한 별도의 법원 판결로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의 신청을 계속 받지만 승인은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작년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 가려막혀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내고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에 주는 놀라운 혜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정치인들 탓에 여전히 취약하다며 의회가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길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역시 20명이 넘는 드리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다카의 보호 조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재임 시 내가 이룬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의 하나로 생각한다라고 더 힐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델타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항 라운지 이용 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공항 라운지는 항공사가 멤버십 같은 우수 고객을 위해서 넉넉한 휴게 공간과 음식 등을 제공하면서 우대하는 장소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앞으로는 이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박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델타 항공은 최근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라운지 입구에서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의 라운지 이용 고객은 비행기 탑승 3시간 전에는 라운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델타 항공은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비행기의 환승이나 경유로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라운지 이용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이 굳이 이같이 라운지 이용을 제한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며 여행 수요가 폭증해 공항에 너무 많은 여행객이 몰려들자 라운지 운영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길바닥에 지폐 돈이 떨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격을 먼저 보시죠. 얼마짜리야? 이렇게 슬쩍 한번 보시기도 하시죠. 그러기도 하는데 1달러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줍지 마십시오.
적어도 미국에서는 안 죽는 게 좋다고 합니다. MBC 뉴스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닥에 접힌 채 떨어진 1달러 지폐 속에서 펜타밀 등 마약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절대 돈을 건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테네시주 주유소 바닥에 떨어진 1달러 지폐를 준 사람이 이리저리 접힌 지폐를 펼치자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나왔는데 마약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10달러 지폐에서도 이 같은 필로폰이 검출이 됐습니다. 보안관실은 이 지폐는 매우 위험하니 특히 자녀들이 줍지 않도록 교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돈을 마약 운반용 파우치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테네시주 셰리프국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이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 문제로 사망한 200만 명 가운데 폭염 사망자가 18만 5천 명으로 거의 10%를 차지합니다. 또 폭염으로 경제 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폭염에 따른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농작지 감소 등으로 농업과 건설 현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온난화 주범이 배출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2060년까지 폭염에 따른 영향은 1981년부터 2010년과 비교할 때 5배나 불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기온이 33도에서 34도로 이어진다면 노동 생산성은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이 폭염 때문에 초도 노동 시간도 2% 이상 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폭염은 농업에도 직격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019년 옥수수 농사가 9% 줄었고 밀은 10% 감소했으며 미국에서는 2012년 역시 폭염으로 옥수수 수확이 13% 줄면서 국제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